집에서 하는 이석증 치료 운동의 대표주자 브렌다로프 운동 혹은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는 방법, 어떨 때 하는지, 주의사항, 효과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석증 자가 치료 중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브렌다로프 운동 혹은 습관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하는 방법을 궁금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는 실제로 영상을 켜놓고 할 수 있게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하는 영상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앉습니다. 소파라든지 침대,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위험한 거 생각하면 두툼한 이불 깔아놓고 바닥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45도 기울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눕는데 이때 누울 때 무서우니까 바닥을 보면서 엉거주춤 눕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누워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서 있는 막대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듯이 툭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사선 45도를 보고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30초 동안 가만히 계십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30초가 지나면 일어나는데 머리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누워있는 시간은 30초를 제일 추천드리는데 30초가 지나도 어지럼이 사라지지 않으면 1분 정도 계시면 됩니다. 1분 있다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시 30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30초가 지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45도로 보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30초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한 세트가 끝났는데요. 오른쪽 지금처럼 먼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하는 횟수는 한 번 할 때 2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완복을 한 2번에서 5번 정도 해주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거나 아침, 저녁 2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석증 초기에 어지럼이 심하면 할 때 많은 어지럼이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5세트까지 하는 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가볍게 해주시고요. 이석증이 많이 나아졌다, 어지럼 심하지 않다 이럴 때는 잔여 어지럼을 낫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횟수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너댓 세트 해주시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석증 습관화 운동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하다가 다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초기에는 어지럽기 때문에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격하게 하다가 어지럼이 더 심해지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변에 도와주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시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하다 보면 어지럼이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석증 자체가 그렇게 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이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지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 이석이 도로 방골이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이석이 너무 불안정한 초기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실 때 다칠 수가 있으니까 푹신푹신한 소파나 침대 혹은 바닥에 이불을 두껍게 깔아놓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눕는 공간에는 베개 없이 평평한 바닥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목이 아플 수 있고 하니까 목이 뻣뻣한 분은 바닥에 베개를 놓고 베개 위에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목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좌우로 눕다가 디스크 증상이 악화가 되거나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서 하시거나 할 때 천천히 눕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목을 무리하게 돌리다가 혈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다가 혈류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다가 어지럼이 더 심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분들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브렌다로프 운동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치료 방법이랑 브렌다로프 운동 두 개 효과를 비교한 논문들은 되게 많은데 어떤 논문을 보면 브렌다로프 운동이 1주차에 효과가 22%였던 반면에 후변 고리관의 정식
공식 치료 방법인 애플리법 같은 경우는 88%에 이른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논문을 보면 1주차 치료 성공률은 애플리법이 75%, 브렌다로프 운동이 43%, 약 30%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한 달째를 보면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애플리법은 94%, 브렌다로프 운동은 62%까지 좋아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체로 브렌다로프 운동보다는 애플리법이 효과가 좋습니다. 후방고리관에 대해서는. 수평방고리관은 당연히 바베큐 방법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러면 이 습관화 운동, 브렌다로프 운동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딱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치성 이석증이나 아주 자주 재발을 하는 경우에입니다. 이석증이 너무 자주 재발하고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된다면 매일같이 매번 병원에 가서 방향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석증 습관화 운동,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오히려 더 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렌다로프 운동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석을 부스러뜨리는 것도 있지만 어지럼에 대한 적응 훈련이어서 이석이 동일하게 있더라도 내가 느끼는 어지럼을 덜 느끼게, 덜 힘들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석이 지속되는 지속성 난치성 이석증 환자분들이나 아주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는 이 어지럼 자체를 줄여주는 것 역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석의 위치가 불명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석이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더라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수평인지 후방고리관인지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향이 불명확하니까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죠.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이석 전복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2번, 3번, 4번 치료했지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후방고리관이든 수평방고리관이든 팽대불운정 이석증이든 잘 치료가 안 될 때는 집에 가서 하는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교육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어지럼이 있을 때 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석증 치료하고 큰 이석은 다 좋아지고 아주 잔 부스러기만 남은 경우, 혹은 검사를 해보면 이석증은 다 좋아졌는데 내가 느끼는 어지럼이 남은 경우에는 이석증 습관화 운동 반복함으로써 어지럼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합니다. 이게 이석증 때문에 뇌가 너무 민감해져서 실제 이석은 다 좋아졌는데도 어지럼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이 습관화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어지럼에 대해서 유난히 예민하고 무서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석증 치료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이 어지럼에 대한 공포 적응 훈련을 위해서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교육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미한 이석증인 경우에도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합니다. 방향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대체로 좋긴 하지만 병원 사정에 따라 혹은 환자분들 사정에 따라 병원에 오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미한 이석증인 경우에는 굳이 방향 맞춰서 치료하지 않고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하면 이게 흔들어서 작은 이석이 부스러지고 혹은 이석이 제자리에 들어가고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 이석증 습관화 운동, 브렌다로프 운동을 언제 하냐? 아주 자주 재발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이석증, 난치성 이석증, 이석증 방향이 불명확할 때, 경미한 이석증이나 어지럼에 대해서 불안이 아주 클 때, 이석증은 다 좋아졌는데 잔 어지럼이 남았을 때 이 브렌다로프 운동을 통해서 남은 이석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렌다로프 운동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석증을 좋게 만들까요? 일반적인 애플리법이나 바베큐법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머리를 잘 굴려서 원래 위치에 넣어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브렌다로프는 방향을 맞춰서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후방고리관은 조금 방향이 맞춰서 치료하는 거랑 비슷하기는 해요. 고개를 45도 돌려서 뒤로 눕고 일어나는 시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니까요. 근데 여기 브렌다로프 운동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기대 효과는 바로 어지럼에 대한 적응 훈련입니다. 이석증이 있고 나면 이 전정기관이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다 좋아졌는데, 아니면 이석 부스러기는 정말 조금만 남았는데 나는 과하게 어지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가 사실 약간의 어지럼을 유발합니다. 우리 뇌에게 그 어지럼을 각인시키고 훈련시킴으로 해서 이 어지럼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뇌에 알려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지럼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어지럼에 대해서 보상, 적응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대
대 효과고요. 두 번째는 이석을 부스러뜨리기도 합니다. 이석이 큰 덩이일 때는 아무래도 이석이 녹아서 흡수가 잘 안 될 텐데 좌우로 흔들어 주면서 이석이 림프액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부서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석증이 더 빨리 좋아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끈적끈적한 깊은 팽대부릉정에 이석증이 붙어 있을 때 이것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석증 습관화 운동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팽대부릉정에 붙어있는 이석을 딱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팽대부릉정 이석증인데 병원 치료로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저도 초기에는 그 방향에 맞춰서 치료를 하다가 한 1, 2주 지나면 브렌다로프 운동을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남아있는 작은 이석 부스러기들을 팽대부릉정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렌다로프 운동,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실제로 틀어놓고 따라할 수 있도록 시간 맞춰서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석증 습관화 운동, 즉 브렌다로프 운동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정말 자세하게 하는 방법, 주의사항, 원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력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